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는 몰카 촬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버스에 타고 있다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은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초상권이고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초상권 보호와 함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려면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는 둘이 연인 관계였고 당시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이었고 촬영을 하면 촬영음이 나는데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아무 말이 없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으며 구하라 씨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고도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촬영을 제지하거나 영상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컴퓨터에서 재생한 영상물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화상 채팅하면서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여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처벌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 카메라에 비추었고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이 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촬영을 한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체 촬영한 것 중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반면에 바지나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여성의 발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20대 여성이라면 20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남성에 대한 무죄 이유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등산을 하다 보면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길가에 쪼그려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혔고 그중 한 여성의 경우에는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서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촬영에 대하여 법원은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무죄 판결한 사례에서 공통적인 점을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은 그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판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촬영하는 것이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유포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된 이후 2020년 5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되는 것에 대해까지 동의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셀카로 자기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촬영물 삭제를 위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구상당할 수 있습니다. N몽방 사건에서 지인 능욕범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인 능욕은 친구나 선생님 등 지인의 사진을 누드 사진과 합성을 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과 함께 올려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인의 사진을 누드 사진과 합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러한 편집물,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의 필요성과 초상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위법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촬영을 필요로 하는 측에 대해서는 몰래 촬영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몰래 촬영의 필요성과 효과성, 긴급성, 몰래 촬영하는 방법의 상당성 등을 검토하고 피해를 당하는 촬영 대상자 측에 대하여는 몰래 촬영당하였게 되는 피해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의 정도, 그 피해를 보호할 가치 등을 검토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큰 것이냐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할 필요가 있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촬영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